오늘은 우리 PD님이 차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중고차 살 때 궁금한 것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몇 가지만 뽑아가지고 Q&A 형식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질문 주세요. 중고차를 보러 갔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건가요? 포괄적인 질문이긴 해요.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능 기록부랑 보험 이력을 아주 꼼꼼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PD 아세요? 어떤 게 성능 기록부고 보험 이력인지? 성능 기록부는 이제 뭐 부품 교체가 있는지, 보험 이력은 이제 몇 사람이 고쳐갔는지 사실 조금 잘 모르겠는 게 보험 이력이 많다는 게 사고가 많다는 건가요? 그쵸. 보험 이력에는 이제 뭐 소유자 변경 횟수라든가 그리고 이 차의 용도 변경 그리고 뭐 침수나 전손이 있는지 없는지 사고가 났을 때 보험으로 처리한 금액이랑 뭐 횟수 이런 것들이 대략적으로 나와 있는 게 보험 이력인데 보험 이력만 봐도 꽤 많은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차가 사고가 몇 번이 났고 무보험으로 몇 년간 있었는지 그리고 이 차가 렌터카 이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험 이력으로 충분히 알 수가 있죠. 큰 사고가 아니라 짜잘짜잘한데 그거는 구매 확대할까요? 안 하는 게 나을까요? 사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사고차야? 이러면서 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는 사람의 성향마다 달라요. 뼈대나 이런 부분이 아니면은 외판 뭐 휀다라든가 도어, 트렁크 이런 것들은 저는 크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거는 대부분 새 걸로 교환을 했거나 판금이나 이런 걸로 맞췄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 외판에 대해서 되게 예민한 것 같아요. 사실 범퍼라든가 이런 부분은 말 그대로 범퍼잖아요. 충격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언제든지 교환할 수 있는 부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10번을 가든 100번을 가든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레임 쪽이 조금 틀렸다고 치면은 그건 뭐 교환이나 이런 게 안 되는 건가요? 프레임은 교환이 안 되죠. 사람의 뼈예요. 그래서 뭐 요즘에 의학이 발달돼서 뼈도 인공뼈를 삽입하곤 하지만 처음에 완전히 공장에서 만들어진 뼈대를 내가 수리를 하잖아요. 다시 100% 못 돌아가요. 사람의 뼈도 크게 다치면은 치료는 되지만 예전 컨디션으로 안 돌아갈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침수나 전손 같은 경우에도 보험을 통해서 처리했을 경우에는 그쪽에 표시가 되는데 이제 애매한 게 사실 침수예요. 전손이란 건 말 그대로 차량 가액보다 수리비가 훨씬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내 돈 들여서 수리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보통은 보험사 처리해서 전손 처리를 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전손은 웬만하면 거기에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근데 표시가 안 돼 있는 게 침수가 많아요. 외관만 살짝 세차만 하더라도 침수차인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침수 같은 경우는 뭐 유튜브에 많이 보셨죠. 뭐 벨트를 열어보라든가 매트를 열어보라든가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중고차 처음 사러 갔는데 확인하기가 어려우니 동행 서비스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내고 그 전문가를 같이 가서 내가 원하는 차를 확인하시는 게 좋죠. 차는 뭐가 안 되나요? 그러니까 성능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그럼요. 이게 물이 들어갔어요. 엔진 쪽으로 들어가면 이게 티가 확 나는데 밑에 자잘하게 잠겨져 있으면 전선이 많이 들어가죠. 차에서. 그런 게 쇼트가 나서 전자계통 쪽이 갑자기 망가지던가 이제 녹슬 수도 있는 거죠. 프레임들. 사고 유무 확인하는 법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근데 막상 초보자분들이 가서 직접 그 차량을 볼 때 쉽지 않거든요. 그 중고차 단지라는 게 차가 딱 그거 하나만 이쁘게 전시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빼곡하게 되어 있잖아요. 물론 딜러한테 차를 빼달라고 해서 차를 볼 수는 있는데 이게 뭐랄까 심리적으로 되게 압박이 와요. 이 초보자분들은. 뭔가 빨리 내가 봐야 될 것 같고 빨리 내가 해야 될 것 같고 하는데 막상 가면 되게 그 꼼꼼하게 체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그게 공짜는 아니고 돈이 얼마나 들어가죠. 근데 차라는 게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일반적으로 1,000만 원, 2,000만 원 차를 한번 사는데 그분들한테 금액을 쓰는 게 저는 아깝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초보자분들은 그냥 마음 편하게 그런 거에 도움을 받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혹시 택시나 렌터카 이런 있는 차량은 어떤가요? 일단 개인적으로 택시는 거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택시는 기본적으로 시내 주행이 굉장히 많았던 차량이고요. 키로수도 많을 거고 시내에서 주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공회전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제가 지금 말한 상황이 이게 100% 다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택시를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렌터카가 두 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뭐 쏘카나 제주도 놀러 가서 렌트카 빌리잖아요. 그런 렌트카가 있고 장기 렌터카 있어요. 회사 법인이나 아니면 개인이 렌트카를 해서 렌터카 기간이 끝나면 판매를 하는 거죠. 쏘카나 그런 렌터카 경우 누구나 사용을 하잖아요. 혹시 빌려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빌린 적은 없고 친구가 빌려가지고
외관 내관만 확인하지 뭐 엔진 상태를 확인하진 않잖아요. 차량을 받으셨으면 그럼 밟자마자 플러스 아니에요? 뭐 예열 이런 거 따로 안 하시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거쳤기 때문에 그런 차들은 똑같은 연식이라고 하더라도 차 상태가 좋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장기 렌터카 있잖아요. 여기서도 딱 두 가지가 조금 나눠져요. 소나타나 K5 같은 그런 차들 있잖아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면 허위 매물이 가능성이 큽니다. 뭐가 정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경찰을 부르는 게 좋지 않을까. 거절을 하면 그 차 안 사시고 다른 차 사시면 돼요.